자, 추기모 17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회죠? 뭐 17회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을 받을 거냐면 조금 함수 쪽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내신에서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지에 대해서도 다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얘들아 다 맞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다 맞으면 좋겠지만 다 못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늘 말합니다. 늘 현강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들을 다 확보를 하신 뒤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확보를 했을 때 점수가 많이 높아지는 거지 어려운 걸 많이 푼다고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낯선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자꾸 혼자 스스로 피드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번으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죠. 자, 그럼 쓰면서 시작합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고요. 애초에 fx가 지금 1처처럼 주고 있는데 얘들아 저기서 a가 무조건 0이 아니란 조건이 없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니 저 fx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까지 필기 잘 해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따라서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대입을 할 건데, 자, 우리 f1은 2라는 정보를 하나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함수 4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주고 있는데 얘를 조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선생님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내가 f를 양변에 합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f 합성 f 역함수의 4랑 자, 왼쪽에 내가 f를 합성했으니까 오른쪽에도 이렇게 합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f랑 f 역함수 합성되면서 f-1은 4라는 또 다른 함수값, f에 대한 함수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건 그냥 대입해서 연립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1차 함수니까 곧 직선이잖아. 그쵸? 그럼 직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찾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개념 설명 때 분명히 함수값은 내가 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이 2니까 얘는 1,2라는 점을 지날 수 있고요. 얘는 f-1이 4니까 마이너스 1,4라는 지점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와 한 점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갈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면 마이너스 2분의 2에서 4까지 갔으니까 2라는 기울기 곧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더하기.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fx, y는 마이너스 x에서 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 3이 필요하겠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b는 3으로 계산이 완료되니 정답은 2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를 꼭 파악하시고 풀어주시는 게 너무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유리함수의 역함수죠.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0,2분의 1을 지날 때 그때 a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네. 자, 우리 역함수 직접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풀이도 두 가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우리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 기억납니까? 자, 역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하려면 자, 우상향 x랑 1은 가만히 있을 거니까 우리 다시 f 역함수 x는 x랑 플러스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누구의 자리를 바꾸냐면 자, 오른쪽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부호로 바꾸면 a가 되겠고 올리시면 ax로 바뀌게 될 거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a를 부호를 바꾸면 2a가 되면서 플러스 2a가 되도록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0,2분의 1만 넣으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0,2분의 1이라는 건 x절편이니까 분자가 자, 분자 아니죠? 그냥 0,2분의 1이니까 0 넣으면 되겠죠? 절편이니까. 자, 그럼 대입합시다 그냥. 자, 0 대입하시면 2a분의 1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a는 그냥 1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푸냐면 두 번째는 우리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 자, 우리 역함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f 역함수 0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f 2분의 1이 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까 1번에서 했듯이 f 2분의 1이 0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마찬가지 2분의 1이 0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2분의 1을 대입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편하면 구하면 되겠지만 구하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원래의 함수 값으로 돌려 구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무리함수 문제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말하는 거야. 자, 해볼게요. 자,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이동부터 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평행이동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평행이동 하시면 y는 루트. 자,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 조작하겠죠? 왜? 1만큼 이동하니까. 그럼 x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2가 되겠고, 자, 플러스 2까지 완성이 되겠다.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 x축 대칭 이동이니까 x축 대칭 이동이면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일 거야?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루트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완성시켰으니 이 친구랑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자, a 앞에 개수는 a의 개수는 아니죠. x의 개수는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b의 계산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싹 다 곱하라고 했으니 a, b, c는 그냥 정답을 4로 내시면 되겠다. 자, 이건 그냥 뭐 하면 돼요? 고치시기만 잘하면 되겠죠. 평행이동 잘하시고 대칭이동 하시면 된다 라는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치? 자, 해볼게. 얘들아, 모든 실수 xy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뭔 말이냐면 얘들아, 모든 실수 xy라는 건 항상 어떤 x가 와도 어떤 뭔가 이게 항등식의 느낌이 있을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밑에 부등식 나왔죠? 그럼 항등식이 아니고 무슨 부등식? 아, 이거 절대 부등식이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항상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어떻게 한 친구가 있었을 것 같냐면요, 일단 뭐 xy가 보니까 뭔가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고 뒤에는 1차 함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이 직선들은 뭐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 수가 없을 테니까 요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한 개씩 처리하는 거야. 다시, 자, 요런 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처리한다고? 한 개씩 문자를 한 개씩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볼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뭘 배웠냐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선생님 첫 번째 x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 거야. 자, x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 y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x를 기준으로 하면 x제곱이 있을 거고, 자, x가 붙어있는 2y랑 마이너스 a를 잘 묶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없는 것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x에 대해서 먼저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완성이 되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완성이 되면서 어떤 그림이 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올 거야. 최고 차항에서 1이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판별식을 써줄 수밖에 없어. 판별식이 왜 짝수 판별 쓰고 있죠 선생님은? 자, 다시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판별식 한번 때려볼게. 자, 판별식 때렸을 때 얘는 2y 빼기 a의 전체 제곱이잖아. 이거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뒤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식을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거냐면 뭐야 이제 y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 지어봅시다. 자, 얘는 4y제곱이고요. 여기 4y제곱이 없어지니까 얘는 날아갈 거고 이 친구 나머지는 정리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4ay고요. 플러스 a제곱이죠. 그리고 빼기 8y에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자, 갑니다. 자, y로 묶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4y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얘는 a 빼기 2가 됐나? a 플러스 2군요. a 플러스 2에 y가 되겠고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얘들아, y에 무슨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알죠? 다시 y 값이 뭐가 들어가든 간에 상관이 없어야 된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y가 바뀌면 이 앞에 있는 값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서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린 배웠잖아.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애를 배웠을 거라고. 자, a 플러스 2가 0이 된다면 y가 어떤 값이 와도 항상 0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최대한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왔으니 이 친구가 4 빼기 4b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 이 친구 앞에는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4b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a는 지금 마이너스 2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b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b는 1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이는 뭐 1을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 자, 얘는 절대 부등식 중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문제를 낸 것뿐이고 모든 실수 x, y랑 부등식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하시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 같은 거 잘 때려보시면 좋을 거고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제발 그 함수 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걸 잘 판단하시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줬어요. 그림을 주고 나서 요거 식을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때 문제에서 A랑 P랑 Q를 전부 다 더해보세요 라고 하는 걸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원래는 그래프를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우리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시작점과 방향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어. 그렇지? 자, 그럼 시작점은 일단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것 같아. 다시 x가 2일 때 y가 1이 나오는 요 시작점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점은 2,1이야. 그럼 볼게 얘들아. 시작점을 쓰면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일단 루트 안에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애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럼 루트 안에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2를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루트 a에다가 2 빼기 p를 뭐래니? 왜 곱하니? 2 빼기 p를 곱했을 때 이 친구가 0이 나온다. 사실은 얘들아 a가 정확하게 0이 나올 수가 없죠. 생각을 하세요. 얘들아 a가 0이 나오면 그냥 q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무리함수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여기선 p가 2가 되는 게 바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친구가 0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q는 자연스럽게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점은 잘 구한 것 같아. 자, 그럼 그래프를 보아하니 방향은 당연히 왼쪽 밑으로 가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음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a는 당연히 무슨 수?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왼쪽 밑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a는 음수인 것까지는 판단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아직 내가 안 쓴 놈이 하나 있죠. 그건 누구냐? y절편이야. 자, 그럼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식을 완성을 조금 시켜볼 거야. 선생님 아직 다 모르는데 어떻게 완성시키죠? 얘들아, 당연히 우리 p랑 q를 아니까 일단 얘를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자, a는 뭔지 몰라. 자, p가 2였으니까 x 빼기 2, 그리고 q는 1이니까 여기까지 대입할 수 있을 거고 y절편인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하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에 a에 x 빼기 2가 되겠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얘를 사실 마이너스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럼 따라서 루트 a에 x 마이너스 2는 2가 나오겠고 자, 그럼 a에
x 빼기 2 지금 뭐 한 거죠? 왜 여기다 0을 대입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0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0 대입해야 되고 얘도 0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찍을 뻔했어. 다시 0 하면 얘는 루트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의 2가 양변 제곱하니까 4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P는 2, Q는 1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1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래프 읽고 문제 푸는 문제가 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함수 fg에 대해서 fx 유리함수를 주고 있죠. 자, 이제 유리함수를 주고 있고요. 이 친구 합성함수까지 주고 있는데 문제에서 g의 역함수의 10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일단 우리 그럼 이것도 풀이가 뭐 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볼게. 얘들아, 우리 지금 g의 역함수가 궁금하지? 그럼 우리 내가 아는 조건 안에서 역함수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럼 역함수를 만들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역함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g의 역함수가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첫 번째 요거 보여? g 합성 f라는 함수에 요거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쓰고 시작하자. 첫 번째, g의 역함수를 한번 내가 찾아볼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g의 합성 f가 자, 조금 띄고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7이라는 게 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g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g의 역함수를 합성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g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하면 여기도 g의 역함수를 내가 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사악하고 사라지면서 뭐야 fx가 g 역함수 x-1분의 x 플러스 17로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럼 일단 내가 원하는 g의 역함수 모양은 나왔지만 g 역함수 x 말고 안에 이상한 치환된 곧 뭔가 합성된 함수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봐봐, g 역함수 10을 구하겠다는 건 그 말처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요거 그냥 요 안에가 뭐가 되는 애 10이 되는 애를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구하러 갈 건데요. 여기서 당연히 내가 구하고 싶은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7이 뭐가 돼야 돼? 그렇죠. 10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안에가 10이 되어야 그때의 x를 고르고 그때 x를 고르면 대입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잘 넘겨서 풀면요. x 플러스 17은 10x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고 정리. 그럼 9x가 뭐가 나오니? 넘어가면 27이 나오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나와? 3이라는 먼저 이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겠다. x에다 3을 넣으면 g 역함수 10이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에 3을 대입했을 때 다시 왼쪽으로 오게 된다면 f3이 곧 뭐가 돼? g 역함수 1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나 g 역함수 직접 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f3을 알고 있으니 여기다 그대로 3만 대입하면 되니까 2, 3, 6 더하기 1이니까 7분의 자, 위에 3, 24 더하기 11이니까 35가 나오면서 정답은 5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g 역함수 10이 뭔지 모르니 선생님이 이번에 k라고 놓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저 k를 구하는 게 답이니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g 역함수를 합성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요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10은 gk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gk가 된다는 건 g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말 그대로 여기에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이 친구가 k가 되는 애를 잘 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 한번 볼게.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이게 첫 번째 풀이겠네. 자, 두 번째 풀이는 k잖아, k. 그럼 k가 뭐가? fx가 k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2x 플러스 1분의 8x 플러스 11이 뭐가 되는 애? k가 되는 애를 잘 구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어? 근데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요 식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얘가 k인데 그럼 우리 역으로 구할 수 있대잖아. k가 나와. gk가 10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냐면 역으로 구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구한다고?
역으로 구한다고. 역으로. 역연산. 자, 이게 뭔 말이야?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GK가 뭐야? 10이지. 그럼 따라서 지금 G가 어쨌든 이 G가 얘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는 애 구한다고? 10이 되는 애 구한다. 그러면 다시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7이 곧 1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풀이랑 완벽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그냥 관점 차이예요. 관점 차이니까 얘를 쭉 계산하다 보면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보라색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고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잘 찾아가신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갈게. 자, 집합 A가 있는데요. 1, 2, 3, 4, 5, 6, 7 총 7개의 원소를 갖고 있겠죠. 자, 근데 홀수를 K개에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니까 우리 부분 집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그냥 부분 집합을 볼 수 있으니 우리 선택권만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부분 집합이니까 어쨌든 선택권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근데 K가 지금 뭔지 몰라. 그래서 문제에서 A1과 A4를 줬다는 건 나는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지. 자, 첫 번째, K가 몇일 때? 1일 때와 두 번째는 K가 몇일 때요? 4일 때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1하고 4 말고도 2랑 3도 나중에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K가 1이라는 건 얘들아 홀수가 몇 개만 들어가야 돼? 한 개만 들어가야 되겠지요. 자, 그럼 생각해볼게. 홀수가 한 개만 들어간다는 건 일단 홀수가 몇 개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홀수가 1, 3, 5, 7에서 총 4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짝수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럼 K가 1이라는 건 홀수가 한 개만 들어갈 거니까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자, 홀수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한 개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 그럼 4씨 1이니까 그냥 4가 나올 거고.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자, 경우에서 볼 때 무조건 예를 들라 그랬어. 만약에 1이 포함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나는 3, 5, 7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봐봐. 얘는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선택권이 존재할 수 없고요. 이 세 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선택권이 없겠죠. 그럼 나머지 선택권은 누구한테 존재할 거냐면 짝수들한테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2랑 4랑 6에 선택권만 잘 부여하시면 되는 거니까 2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8이니까 얘는 32가지라는 집합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똑같이 해볼까? 얘들아, K가 4라는 게 무슨 뜻이지? 자, K가 4라는 건 홀수를 4개 포함할 거야. 그럼 이거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그냥 뭐야? 4개 중에 4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거야. 그치? 그리고 그러면 똑같아. 이번에는 이 4개가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없어? 선택권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럼 2, 4, 6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선택권이 2의 몇 제곱에도 2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4씨 4는 1이니까 1 곱하기 8에서 그냥 8이 나올 거고 그 두 개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정답은 뭐다? 40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걸 먼저 처리한 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그럼 생각을 한다는 건 일단 임의대로 해보는 거야. 1이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럼 나머지는 못 들어가겠네. 그럼 선택권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항상 성립하는 거 보는 거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항상 무조건 다 참이 돼야지. 자, 근데 우리 요거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자, 우리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A랑 B는 실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꼭 체크하시면서 가볼게요. 자, 이제 기억을 내가 좀 별표를 하나 쳐놓고 갈게. 자, 기억은 별표 쳐놓고 갑시다. 얘들아, 이거 제곱해서 풀면 안 돼요, 처음에. 무조건 틀려요, 나중에. 다시. 얘들아, 봐봐. 제곱을 하려면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 확인했지. 절대값이니까. 근데 얘들아,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빼면 어떻게 돼? 양수야, 음수야? 몰라. 띠용이 돼야 된다고. 왜? 절대값 B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어떻게 나눈다고? 케이스를 나눠야 돼. 첫 번째. 절대값 A가 더 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일로 올게.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더 작은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등호는 여기다 붙일게요. 왜냐면 크면 어차피 0이 되니까. 그렇지? 얘는 항상 0 또는 양수만 나올 거라서. 자, 그럼 해볼게. 얘들아, 일단 절대값 a가 더 크다 그러면 얘가 양수가 나올 거야. 그럼 그때는 양수랑 양수랑 비교하는 거니까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제곱하게 된다면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지워서 풀면 되겠죠. a제곱과 a제곱, b제곱과 b제곱이 날아가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아니죠,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당연히 맞을 거야. 여기까지는 맞겠는데 얘가 문제인 거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얘들아, 절대값 a보다는 절대값 b가 더 크지. 그래도 얘 양수란 말이야. 됐어? 근데 절대값 b가 더 크면 뭐가 되더라? 얘가 음수가 돼.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음수가 된다고. 얘들아, 양수랑 음수 중에 누가 더 커? 양수가 크지. 뭐야? 그럼 이럴 땐 그냥 얘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네. 맞아? 그래서 얘는 둘 다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상관이 없다. 얘도 참이고요. 얘도 참이니까 그냥 얘도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답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연이잖아. 그렇게 풀면 언젠간 한번 틀릴 거라고. 근데 그게 시험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당연히 얘도 한쪽을 다 몰아서 풀 건데요. 우리 3차 공식 기억하는지 좀 볼까?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우리가 a 빼기 b로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까지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도 싹 다 몰아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다 몰면 a 빼기 b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는 왼쪽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남았고요. 그리고 ab를 뺄 거니까 빼기 ab까지. 얘가 0보다 커나 같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리해볼게. 얘는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양수이거나 0이 나올 수 있어. 근데 a 빼기 b는 모르지. 얘들아, a랑 b가 크기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디귿 볼게요. 디귿도 보자마자 참 그러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거짓이죠. 얘들아, 왜? 저게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아요. 기계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들은 얘들아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1 나오니까 뭔가 최소값이 2가 나온다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산술기하는 무슨 특징이 있지? 그치, 양수 조건하고 일정 조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아 A, B가 무슨 수라 해서 실수니까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위에도 마찬가지잖아. 양수, 음수를 다 따져보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됐어요? 그래서 디귿도 안 돼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되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8번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고요. 기억 별표를 꼭 쳐주시고 디귿은 낚시 걸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니은은 좀 안 틀렸을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가 3개라고 줬죠. 자, 우리 또 마찬가지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우리 집합 x의 개수가 3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가 하나 뺐겠죠. 그럼 봐봐.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원래는 몇 개였냐면 4개였겠지. 그럼 얘는 그냥 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는 두 가지 케이스에서 2개라는 건 x 곧 원소의 개수가 뭐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x 집합 x는 정의역을 의미한다라고 위에 나와 있잖아. 자, 다시 두 함수 f와 g의 정의역은 집합 x고 그 집합 x의 원소는 2개. 곧 x가 2개가 나온다라는 소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실근이 2개가 나오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fx랑 gx랑 똑같다라고 줬죠. 그럼 당연히 x제곱 빼기 6x 플러스 7이라는 친구와 x 플러스 a라는 친구가 갖다 놨을 때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럼 x제곱 빼기 7x
플러스 7 빼기 a가 0인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따라서 뭘 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주셔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클 거니까 판별식 때려보시면 7, 7에 49가 되겠죠? 빼기 4 곱하기 7 빼기 a가 완성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길게 얘들아. 자, 넘겨보시면 49가 4 그리고 7 빼기 a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럼 자, 4, 7에 28. 28 넘기시면 21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a는 크겠죠. 누구보다?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대충 마이너스 5.5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이죠. 그럼 얘는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잘 읽어보시면서 역으로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집합의 개수니까 선택권이구나. 그럼 선택권을 줬다라는 건 애초에 개수를 알려준 거고 개수를 알려줬으면 원소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유리함수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거 해석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자, 요것만 잘 찾았으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자, f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중간고사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웠어. 그치? 자, 얘는 우리가 보면 fx를 x로 마이너스 a만큼 y를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지. 자,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된다면 얘들아, 봐봐. f를 보면 x를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도형, 함수도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a가 나오고 플러스 b가 나오겠다. 그럼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그냥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구나. 그럼 얘들아, 평행 이동했을 때 뭐야?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 당연히 유리함수니까 우리 점근선들만 잘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점근선들만 움직여 줄 거니까 모양은 그대로. 자, 그럼 앞에 선생님 다시 방금 x의 앞에 1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면 아, 앞에 x가 1이니까 점근선 구하기 되게 편하겠다. 자, x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y는 1이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자, 밑에 것도 보아하니까 밑에 1이 나왔으니 굳이 다르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x는 5가 될 거고요. y도 이 친구도 1이 되는 게 확인이 됐겠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x를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는데 자, x는 마3에서 5까지 이동했으니 마이너스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8이 될 수밖에 없겠고 b 같은 경우는 y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b는 그냥 움직이지 않은 0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 b는 0이 되면서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8로 계산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10번은 뭐 해석만 잘하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 우리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할 거 아니라 x 플러스 a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리고 b를 더해서 그냥 똑같이 맞추면 되지 않아요? 아, 그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해석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면 좋아. 자, 대입하지 말라는 거 아니, 대입하지 마세요. 알죠? 대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우리 fx도 1차, gx도 1차인데 자, 마지막 줄 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이 친구도 1차라고 했으니까 뭐 얘를 ax 더하기 b라고 놔도 상관은 없지만 그걸 의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선생님 봤을 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hx가 1차라고 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주고 있는 것 같고 자,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정도까지도 잘 체크하시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 선생님, 그럼 이 문제에서 그게 쓸모가 있나요? 얘들아, 쓸모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거지 당연히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만들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H 안에 F라는 걸 합성할 거니까 자, 이 X 자리에 F를 대입해 볼 거죠. 그럼 따라서 H의 FX가 gx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h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냐고?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 gx가 4x 빼기 1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 풀이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그냥 hx를 표현하면 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볼게. 첫 번째는 우리 hx를 직접 표현한다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hx를 쌤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놓고 풀게요. 왜? 얘는 1차 함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니까 자, 잘 봐. a에 2x 플러스 1 플러스 b가 곧 누구랑 똑같냐면 4x 플러스 1이랑 똑같으니 자, 개수 비교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2ax니까 이 친구가 4가 나오겠고 그리고 나머지 a 플러스 b가 1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a는 2가 나오고 a가 2가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hx는 뭐다? 아, 얘는 그냥 2x 빼기 1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고 정답은 2x 빼기 1이 아닌가요? 2 넣으면 1 맞나요? a 플러스 b가 1. 아,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오, 틀린 뻔했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가 2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3이 나와야 된다. 문제를 잘못 읽을 뻔해서.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1차 함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생각해보자. 2번은 이렇게 풀어도 되지. 우리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것도 공부를 했었잖아. 안에 2x 플러스 1 합성된 함수가 1차 함수면 치환해서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는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럼 t는 당연히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야 돼. 다시 2x 플러스 1은 1차 함수니까 치역이 뭐야? 그렇죠. 모든 실수가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그대로 바꿨을 때 x는 뭐가 나오냐면 자, 1 넘기시면 t 빼기 1이 될 거고 그걸 뭘로 나눠? 2로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ht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ht는 자, x 대신에 2분의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되겠죠. 4. 그래서 4x가 나오니까 4를 곱하면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2t 빼기 3이 나왔는데 선생님 t랑 x랑 다른데요? 맞아요. t랑 x는 다르지만 x 1차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잖아. 다시 1차 함수 곧 얘들아 x의 정의역도 모든 실수가 나올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x의 정의역과 t의 정의역이 어때?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2x 빼기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번도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니까 잘 판단하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길 건데 t의 범위가 모든 실수고 x의 범위도 모든 실수니까 얘를 대체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정의역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x랑 t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정역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뭐 fx를 쓰든 ft를 쓰든 똑같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우리 함수를 파악하라는 문제 같아. 자, 근데 가나 조건을 주면서 우리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x가 1부터 5까지고 1대1 대응이라고 줬으니까 일단 그림부터 그려가면서 해볼게. 자, x에서 x를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주고 있고요. 자, 얘를 1, 2, 3, 4, 5라고 주고 있어. 얘도 1, 2, 3, 4, 5가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하나씩만 도착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럼 이때 가랑 나 조건을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보시면 가 조건은 F2랑 3을 뺐을 때 함수값과 F4랑 F1을 뺐을 때 함수값과 F3이 똑같대요. 자, 일단 여기서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떤 함수값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F3이 맞나요? 이거 F5죠? 앞에 F3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럼 봐봐. 어쨌든 얘들아, 잘 보시면 뭔가에서 뭔가를 뺐단 말이야. 그럼 이 생각부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F5는 5가 이 5개 중에 하나를 갈 거야. 근데 전부 다 무슨 수죠? 그렇죠. 양수예요. 또 자연수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양수야. 그럼 이 친구도 전부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뭘 줬냐면 크기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아, F2가 더 커야 되는구나. 3보다. 아, F4가 더 커야 되는구나. F1보다. 이런 것들을 먼저 관찰하는 느낌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자, 한번 봐봐 얘들아. 뭔가 세트를 맞춰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F5가 5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는데 제일 큰 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F5는 5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짝꿍을 맞춰볼 건데 얘들아, 자, 어떤 짝꿍을 맞춰볼 거냐면 요 생각이 가능할까? 지금 보시면
뺐을 때 동일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짝꿍을 맞추면 얘들아 5에서 1 빼면 4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일단 뺐을 때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뺐을 때 3 나오는 게 있을까? 있죠. 5 빼기 2도 되고 4 빼기 1도 되고. 예를 들어 2가 될 수 있을까? 3 빼기 아니지 5 빼기 3도 되고 4 빼기 2가 되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어쨌든 세트가 완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5 빼기 3은 2가 되니까 뭔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가운데 있는 얘를 잘 보면서 풀 것 같아. 자, 이것도 이제 경험이 될 거야. 자, 봐봐. 이게 뭔 말인지. 예를 들어 F5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치? 자, 그러면 뺐을 때 3이 되는 거니까 짝꿍을 만들어 보시면 5에서 2를 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4에서 1을 빼면 딱 완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 나머지 것들도 원래 전부 다 해보셔야 되는 건데 얘들아 해봤을 때 아까 보여줬죠? 예를 들어 2라고 생각해볼까? 2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남은 거 3 빼기 1 되죠? 2. 근데 5 빼기 4는 1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원래 뭐 있냐면 1이라는 것도 있을 거거든 얘들아. 잘 봐. 1도 있을 거야. 그럼 1이면 어떻게 돼? 아, 1이면 얘들아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5랑 4를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랑 1이랑 빼면 되겠다라는 것도 있으니 총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3을 먼저 본 상태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봐줄게. 우리 경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봐봐. 1, 2, 3, 4, 5가 될 거고 얘도 1, 2, 3, 4, 5가 될 거야.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 방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 거를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한 거 1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황색에서 어떤 커리를 볼 거냐면 3에서 2를 빼면 되겠고 5에서 4를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얘들아 F2 빼기 F3 할 건데 여기서 먼저 해보시면 봐봐. 얘들아 F4가 가장 크대요. 아, 그럼 가장 큰 걸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봐봐. 5랑 2, 4랑 1이니까 4가 제일 크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돼서 제일 크니까 그러면 얘들아 얘가 4니까 얘 짝꿍 누구? 2잖아. 그럼 1이 2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마무리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F2가 더 커야 되니까 F2가 4가 되겠고요. F3이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1대1 대응은 일단 만족을 했다. 그럼 볼게. 얘들아 F1이 뭐야? 지금 여기서 2가 되겠죠. F1은 2, F2는 4, F4는 5. 그럼 크기까지 맞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얘가 안 되는 것도 봐야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지금 당연히 1이 나올 거니까 F5가 1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F4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가장 큰 5를 갖고 가시면 되고 그럼 4랑 연결된 1을 이렇게 갖고 가시면 1을 4로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F2랑 F3을 봤을 때 F2가 더 커야 된다며. 그럼 F2가 크니까 얘가 3이 되겠고 나머지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까지는 잘 완성을 시켰어요. 한 번 더 볼까? 얘들 F1이 뭐야? 4야. F2가 뭐야? 3이야. F4는 뭐야? 5야. 그럼 얘들아 이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총 경우의 수가 2가지 중에 한 개가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 다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걸 기준을 잡아서 풀어나는 케이스 분류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2가 뭐냐면 4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고 F5는 3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하시면 정답은 7로 계산해 주시면 완벽하겠다라는 거고 경우의 수 같은 문제들은 스스로 직접 많이 해보셔야 돼. 선생님들이 설명했을 때 어떠냐면 얘들아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니까 요것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우리 무리함수에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는 건데 자, 일단 요 말을 선생님이 빼먹었죠? 자, 볼게요. 뭔 말을 빼먹었냐면 자, 여기서 위에 2점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위에 2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위의 점, 뭐부터 할 생각해야 돼? 대입부터 할 생각할 건데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얘는 풀 수는 있지만 한번 그려보긴 할게요. 봐, 뭔 소리냐면 자, 요렇게 X축, Y축을 딱 그렸을 때요. 자, 시작점이 0,0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앞에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요 위에 P점과 Q점이 이렇게 있는데 P랑 Q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을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A랑 C 중에 C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 A고 그다음에 드르륵이 안 되네 왜? 그렇지? A랑 C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들아 PQ의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자 그럼 C 빼기 A 분의 기울기는 C 빼기 A 분의 당연히 D 빼기 B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입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B는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B는 여기서 B는 3루트 A가 나올 거고 얘에서 D는 3루트 C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쭉쭉 풀어 볼 건데요. 이 친구는 C 빼기 A분의 D가 뭐라고? 3루트 C잖아. 그리고 빼기 얘는 3루트 A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요거 하나만 알아봅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리화의 역연산이야. 유리화의 역연산. 자 우리 요것도 우리 선생님이 분명히 그 데이터 베이스에서 했는데 선생님 잘못 풀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자 유리화 역연산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유리화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올 거야. C 빼기 A랑 루트 C 빼기 루트 A라는 게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반대로 했을 때 우리 마이너스가 곱해졌다는 건 뭘? 아 플러스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돌려서 풀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 유리화 해볼게. 루트 C 루트 A를 뺄 거면 C 빼기 A 분의 위에 그대로 올라오고 위에 3이 붙어있다.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근데 이걸 저희가 왜 써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안 쓴 정보들이 하나 있잖아. 뭐가 있냐면 B 더하기 D가 있는데 얘는 3루트 A 플러스 3루트 C가 6이 되는 거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C 곧 루트 C 더하기 루트 A가 뭐야? 얘네 둘이 더한 게 6이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정답은 2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와 역연산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필기해 주시고 자 위에 2점 나오면 제발 대입부터 할 생각을 하면서 조건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항상 참인 걸 고려가 아니라 항상 참이야.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입니다. 됐습니까? 자 자 기역부터 볼게요. A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래네 오늘 말이 이상하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A가 B보다 커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 왜냐면 A랑은 B가 이제 음수, 곧 절대값이 커야 된다는 소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처리해볼게. 자, 이거 말이겠죠. 봐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정리 좀 해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를 내볼게. 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랑 A 빼기 B가 될 건데요.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부호를 판별하는 거니까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니은 볼게요. A가 실수이면 얘가 얘보다 작다라고 주는데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 수밖에 없겠지? 자, 얘는 A제곱 빼기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함수로 우리가 바꿔서 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얘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곧 A축이죠. 정확히 말하면 X축보다 밑에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맞습니까? 얘는 아니죠. 얘들아 봐봐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A제곱 빼기 A 더하기 2는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블록이 될 거거든요. 뭐 판별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얘들아 봐봐 0이 어디든 간에 항상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 왜? 항상 위로 쭉쭉쭉 뻗어 올라갈 거니까 보자마자 X를 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판별식을 직접 때려서 판별식은 1 빼기 뭐니? 1 빼기 8이니까 0보다 작다가 나와서 항상 떠 있겠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아니고 0보다 커야지 항상 맞는 게 되니까 얘도 거짓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디귿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다 정리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잖아. 그치?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자,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넘기시면 되겠죠. 3AB를. 그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냐를 물어보는 거겠고 이 친구는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했던 거. 우리 얘를 일단 제곱수들로 잘 결정을 해주시면 a 빼기 2분의 1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2차 함수 꼭지점 만들듯이 하면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3b제곱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x가 될 거야. 뭐야? 기억부터 디귿까지 전부 다 x가 나왔어요. 됐어? 자, 그럼 리을 볼게. 이 친구는 빨리 넘겨볼까? 그럼 a제곱 빼기 4ab 플러스 5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다.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 디귿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니까 얘는 a 빼기 2b의 전체 제곱이 나와 주셔야 돼. 그래서 a제곱 빼기 4ab 플러스 4b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야? 디귿과 완벽히 똑같잖아. 근데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미음 볼까? 미음 우리 아까 앞에서 6번인가요 했었어. 근데 6번은 빼기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얘는 뭐야? 더하기네. 더하기는 그냥 괜찮아. 봐봐. 더하기는 어차피 양수고 얘도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절대로 제곱했을 때 뭐가 안 생겨? 오류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것도 빨리 제곱해 볼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선생님 절대값 어디 갔죠? 얘들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양수 제곱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오른쪽은 조심해야지. a제곱 절대값 a제곱은 그냥 a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2의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 그냥 슥슥 지워볼게.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도 약분이 가능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나오겠죠. 자, 따라서 ab가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양수 또는 0, 얘는 양수 0, 음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고 무조건 오른쪽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만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처리해야 되더라.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하시는 거지 보통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찾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14번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요런 거 공부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이제 뭔가 함수를 새로 정해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우리 요 값들을 구할 건데요. 자, fpq가 뭐냐면요. 자, p면 q이다일 때 참이면 1이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고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고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0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 대한 관계를 잘 보셔라. 곧 얘는 우리가 포함관계를 보셔라 라고 하는 거겠지. 왜?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포함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p는 애들 너무 쉽지 않아? p가 뭐야? a는 0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냥 a가 0이기만 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q는 조금 우리가 볼 필요 있겠지. q는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게 뭔 말이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일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겠죠. 아니면 둘 다 만족해도 되겠고. 자, r 같은 경우에는 뭐야? 우리 앞에서 방금 14번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자, 바꿔볼까? a 빼기 2분의 1에 b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그럼 남은 4분의 3b 제곱을 더해줘야지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항상 만족하진 않지만 만족하는 건 있겠죠.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0은 된다는 거잖아. 그럼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포함 관계를 볼게. 얘들아, 요거부터 보자. 마이너스 p면 q이다. 자, 물어볼까? a가 0이 아니면 ab가 0이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봐봐. a가 0이 아니야. 그럼 ab가 0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요? 얘들아, a가 0이 아니래. 근데 ab가 어떻게 0이 돼? 선생님, b가 0이 되면 되잖아요. 아니요, 얘들아, 전제 조건이 뭐야? 지금 조건을 잘 봐. 가정을 해봐. a가 0이 아니면 ab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ab는 0이다. 얘들아, b는 정해지지 않았어. 그치? 그럼 b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잘 봐야 돼. a가 0이라는 건 b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봐. a가 0이 아니야? 그럼 b가 뭐든 간에 항상 얘가 됩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다시 근데 A가 0이 아니야. 그럼 선생님 B가 0이면 되잖아요 라고 질문하면 되잖아. 그치 너네가. 그러면 B가 0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반대로 할게. B가 0이 아니면 그래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거짓이라고요. 항상 만족해야 된다고.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다고 항상. 됐어요? 이 납득이 됩니까? 다시 얘들아 이거는 not Q이면 not R이다 보다는 뭐가 편해? R이면 Q에다가 편하지 않을까? 자 이게 뭔 말이야? A랑 B가 둘 다 0이면 A 또는 B가 0이다. 이거는 뭐야? 이건 무조건 참이지. 왜? 얘들 봐봐. 얘는 A랑 B가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무조건 참이라고. 얘는 참.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1이 되겠네. 요 함수값은. 됐어? 왜? 둘 다 0이래잖아. 안 되는 게 없잖아.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교집합 아니야? A도 0, 그리고 B도 0. 근데 얘는 A 또는 0, B 또는 0이잖아. 모르니? A는 0 또는 B는 0.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R과 P를 볼 거야. 얘들아 A랑 B가 0이야. 됐어? A랑 B가 0인데 R이면 P이다. 그럼 간다. A랑 B가 둘 다 0이면 A가 0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럼 또 그런다. 봐봐. A는 0. A 0 되네요. 무조건 되지? B는 0. 여기서 B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되면서 1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2 더하기 5가 되니까 정답은 5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A랑 B가 둘 다 0이 돼야 돼? 이거면 여기 안에 포함됩니까? 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잖아. 왜? 선생님 B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뭔지도 모르니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럼 참이라고. 다시 A가 0이 아니야. 그럼 B가 뭐가 오든 간에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A, B가 0이 돼야 돼. 근데 A가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 그럼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여기서 무조건 B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B가 0이 이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앞에가 안 되면 뒤에도 안 되는 거야. 다시 얘는 둘 다 0이지. 하나밖에 없어. A도 0, B도 0.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A가 0이야. A는 0. 만족했잖아. 그래서 B는 모르잖아.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B가 0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런 걸 일단 잘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1부터 200까지의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A라는 집합은 3과 서로소가 되는 애들만 모아둔 거고요. B는 5와 서로소만 모아둔 거예요. 그때 A교 B의 값을 개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얘들아 서로소라는 건 1과 3, 곧 약수와 겹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봐봐. 그럼 서로 구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볼까? 얘들아 1과 3과 겹치지 않는다고? 그럼 A 여집합이 무슨 뜻이지? 그렇죠. 얘는 3의 배수들로만 갖고 가면 된다고. 왜? 얘들아 1과 3이 엮이면 안 된다는 건 3의 배수랑 엮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A 여집합은 3의 배수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도 5의 배수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물어볼게. 여집합을 구할 거잖아. 그럼 요 생각도 해볼까? 그러면 3의 배수니까 뭐 두 가지 표현이 있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은 200개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그래서 A 교집합 B를 볼 건데 그럼 여기서 NA도 구할 수 있을걸? 자, 일단 3의 배수지. 200까지 3의 배수는 몇이냐면 200을 3으로 나누면 66인가요? 66개가 나오겠는데? 그 다음에 5의 배수 몇 개 나오지? 총 40개가 나올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얘들아 A교 B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그럼 얘들아 66개라고 나왔다는 건 A는 몇 개야? 134개가 나오겠네. 왜? 4의 배수 빼고 나머지니까. 됐어? 그 다음 B는 몇 개 나와? 40을 빼니까 160개가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교집합을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교집합. 얘들아 그럼 4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교집합이 뭐지? 그렇죠. 15의 배수죠. 자 15의 배수 해볼까? 얘들아 200을 15로 나눠봐. 그러면 15, 그럼 50 남죠? 그럼 13, 13개가 남겠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랑 B가 합쳐서 나오고, 자, 15의 배수가 13개야. 그럼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 교집합이니까 A,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렇게 됐을 때,
얘의 개수가 13개다라고 하는 건, 자, 얘 여집합을 묶어볼게. 그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13개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A 합집합 B가 몇 개야? 다시 이거 여집합이 13개라는 건 13개를 빼면 187개가 나오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교집합 구할 거니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187은 134랑 160을 더한 다음에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의 개수를 빼야 되겠지요. 됐어? 자,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교집합은, 자, 얘네들을 더하면 294야. 그럼 294에서 187을 빼니까 107개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서로소가 나오면 그거의 여집합을 잘 구해서 배수의 집합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x에 대한 집합을 하나 주고요. x에서 x를 함수 2개를 줬어요. 자, 그때 fx를 알려주고 gx는 f랑 g랑 합성한 거랑 g랑 f랑 합성한 거랑 똑같다 했을 때 g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림 2개 그리고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네. 자, 첫 번째 x에서 x로의 함수인 f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x에서 x로의 함수인 g를 또 구해주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는데 자꾸 1대1 대응을 생각하시고 그리시는 친구들은 허수다. 그래서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것도 우리가 안 풀어본 건 아니죠. 근데 좀 다만 귀찮다라는 성질이 있는 것 뿐이에요. 자, 해볼게. 얘들아,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니까 x를 모두 한 번씩은 사용을 해야 돼. 자, 그럼 0을 넣어볼까?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괜찮아?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0 넣으면 0이잖아.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겠죠. 그럼 다시 1 넣으면 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2 넣어볼게. 2는 4니까 뭐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다음 3 넣으면 6이네. 6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한 번 더. 자, 4 넣어볼까? 8이네. 8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아, 그럼 fx는 우연도 아니고요. 그냥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건 1대1 대응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g를 구할 건데 잘 들어. g는 먼저 1로 간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잘 구할 거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x. 자, 여기 써볼게. 얘들아, f 합성 g가 g 합성 f랑 똑같을 거니까 한번 볼 건데 x에다가 당연히 얘들아 2부터 넣어야 되겠죠. g2가 1이라는 걸 줬으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하면 g2가 몇이야? 1이잖아. 그러면 얘가 1이네. 그럼 f1은 2가 되겠어. 그럼 2는. 그래서 다시 뭐 넣었어? x에다가 2 넣었잖아. 그럼 f2는 4잖아. 아, 그럼 g4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됩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지. 아, g4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럼 다시 나한테 또 g4라는 정보를 줬지. 방금 g2를 준 것처럼. 그럼 똑같아. 한 번 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야. x가 4야. 갑니다. g4가 뭐라고? 2잖아. 그럼 f2는? f2는 4네. 4는. 다시 지금 뭐 넣었어, 우리? x에 4 넣고 있죠. f에 4를 넣게 된다면 뭐가 나와? 3이 나오겠네. 아, 그럼 G3은 4가 되겠어. 그럼 G3은 뭐라고? 4가 이렇게 나온다. 됐어? 또 반복해야 되겠네. X의 몇? 아, 3을 넣어봐야 돼. 왜? G3 줬으니까. 갑니다. G3은 4네. F4는 3이네. 3은. 다시 X에 3 넣었어. F3는 뭐가 돼? 1이네. 그럼 G1이 될 거야. 그럼 G1이 뭐야? 3이네. 맞나? G1, 3.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더 구할 수 필요가 없긴 해. G3하고 G1 나왔잖아. 그럼 G3하고 G1 나왔으니까 정답은 뭐가 돼? 4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7로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몇 번만 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빠르게 캐치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볼까, 얘들아? 그럼 봐봐. 한 번 더 해볼게. 1 넣어볼까? G1은 뭐야? 3이지. 그러면 X1 넣으면 3, F3은 뭐야? 1이지. 1은. 그래서 다시 1 넣으면 F1은 뭐죠? 2잖아. 그래서 G2가 되겠다. 그럼 반복되겠네? 그럼 자, 여기서 질문. 0은요? 0은 어디론가 갈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쏘긴 쏴야 돼. 그래서 G0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돼서 얘는 무조건 써야 돼. 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G1과 G3은 7까지 구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이미 식을 좀 세워놓긴 했는데 한번 내가 왜 이렇게 세우는지 보면서 가봅시다. 얘들아, 자, 전체 집합은 우리 전체 학생이 264명이니까 이렇게 둔 것뿐이고, 두 번째, 자, 선생님 여기서 A를 뭐라고 설정해놨냐면 스마트폰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A를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240명이고 B는 전자사전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둘 다 갖고 있는, 모두 갖고 있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이 교집합을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가볼게. 일단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봐봐. A랑 B를 합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 무조건 최대값을 넘어갈 수가 전체를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자, A라는 우리 스마트폰 사용자와 전자사전 친구들은 겹치는 게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는 우리 264예요. 그치? 자, 전체 무리가 있을 건데,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하시면 어떻게 돼? 더하면 368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NA와 NB를 더했을 때 36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얘가 264보다 크죠? 그럼 몇 명이나 더 커? 그렇죠. 104명이나 더 크다는 건 104명이 한 번 더 더해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 여기 교집합이 일단 104명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 쓰는 친구들은 없다는 거겠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럼 104명이 될 건데요. 생각을 해볼게. 야, A가 지금 240명이니까 이 친구는 136명이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거고, 이 친구는 24명만 전자사전을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교집합이 일단 104명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얘들아, 이럴 수도 있잖아. 무조건 이럴 리는 없겠죠. 자, 이게 뭔 말이죠? 자, 지금 선생님은 밖에 몇 명으로 보고 있어? 0명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다 합쳐볼까? 얘네 전부 다 합치면 264명이 딱 나와요, 전체가.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서 어느 누구도 둘 다 쓰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다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밖에 걸 늘리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자, 교집합이 점점점 어때죠? 봐봐. 여기 안 쓰는 친구가 0명이야. 그럼 얘가 점점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104명이 될 거야. 왜? 더 이상 줄어들 게 없거든. 얘들아, 봐봐. 이게 줄어든다는 건 안에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볼게. 그럼 이제부터 슬슬 안에 늘 거야. 자, 뭔 말이냐면 교집합을 점점점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들어올 거야. 그럼 들어와. 한 명씩 들어오면 얘가 105명 되면서 쭉쭉쭉 나올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다시 105명이야. 교집합이 105명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한 명 들어와야 되지. 그럼 23명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명 들어와야 되니까 135명이 될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선생님, 한 명만 들어오는데 왜 한 명밖에 안 들어? 얘들아, 동시 쓰고 있잖아. 동시 쓰고 있으면, 둘 다 동시 쓰고 있어? 그럼 한 명씩 들어와. A도 쓰고 있고 B. 얘들아, 이게 잘 들어야 돼. 사람을 봤을 때 한 친구가 A만 쓴다, B만 쓴다가 아니고 둘 다 쓸 거니까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 됐어? 그럼 더해볼게. 더해봐. 그럼 얘 뭐니? 240, 263. 그럼 한 명이 B지. 그럼 한 명이 어떻게 돼? 밖에 늘어나겠다라는 거야. 그럼 밖에 이렇게 한 명이 늘어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봐봐. 계속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이. 동시에 쓴 애들이. 그럼 누가 먼저 소진이 되겠어요? 당연히 얘가 먼저 소진이 되겠죠. 그럼 23명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얘가 0명이 되겠고요. 얘가 128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밖에 있는 놈이 24명이 되겠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맥시멈은 128, 최소값은 104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얘네들을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232가 나오겠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얘가 106명이 되면 22명이 되고 얘는 134명이 되면서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점점 줄면 여기가 158이죠. 얘는 뭐야? 160이 되겠고 158. 얘는 156 해서 2명씩 줄어들 거라고.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얘가 다 들어오는 순간이 생길 거고, 얘도 뭐 어느 정도 들어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남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소진되는 애가 다 들어오면 최대죠. 더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개짜리는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렇게 풀어도 돼. 자, 기본짜리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그려도 상관이 없어. 이게 최대값이 나올 거야. 당연히 제로가 될 때. 두 번째 그림은 당연히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맥시멈이 되겠죠. 왜? 전부 다 삼키고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232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부터 7까지의 범위에서만 볼 거고, 자, 우리 부등식 나왔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함수의 위치 관계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보면 무리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 2개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생각해 볼게. 뭔가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할 건데 얘들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렇지? 무리함수. 그럼 무리함수부터 그려볼 건데 무리함수는 시작점하고 방향이 있겠죠. 시작점은 3,0인 것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3,0 하나 찍어볼게. 자, 3,0을 딱 찍어 놓은 상태에서 x 앞에가 양수, y 앞에도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됐어?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3부터 어디까지? 3부터 7까지를 원해요. 자, 그러면 어차피 3이라는 건 3,0이라는 여기부터 보면 되는 거고 요 사이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해볼게. 자, 7 넣어볼까? 7 넣으면 7, 루트 4니까 7,2가 나올 거야, 여기가. 7,4니까 2. 7,2가 나온다 그랬죠? 4가 아니고 7,2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만 내가 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문제 읽어볼게. 지금 x 플러스 a는 무조건 이 친구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 자, 그럼 봐봐. a랑 b를 잘 봤을 때 어쨌든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건 평행하다라는 거니까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a랑 b, 절편이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x 플러스 a는 무조건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있어야 항상 밑에 있겠지. 자, 그럼 빨간색으로 볼게. 그럼 x 플러스 b는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겠죠. 자, 이게 x 플러스 b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노란색은 x 플러스 a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봐봐.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잘 봐. 얘들아, 얘는 항상 이게 봐봐. 이 b가 점점점 올라가면 그냥 엄청 커지는 게 있고 점점 내려오다가 최소값은 정할 수 있겠지. 왜? 내려오다 보면 얘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생기겠고 얘도 마찬가지. 계속 내려가면 최소값은 없고요. 얘는 최대값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올라가는 게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최소값 구하려면 당연히 최소에서 최대를 빼주시는 게 최소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 자,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이 x 플러스 a를 점점점 올리다 보면 얘가 만나는 부분이 생길 거야. 됐어? 근데 어디서 만날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쭉쭉쭉 올라가 볼게. 근데 이것부터 판단해야 되더라.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봐봐. 여기 3,0이랑 7,2랑 이 기울기를 잠깐 한 번만 따져볼까? 이 기울기가 지금 4분의 2여서 얘가 2분의 1이에요. 뭐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이면 얘보다 조금 더 이게 얘보다 조금 완만하게 그려야 된다는 사실이 될 거야. 조금 더 완만하게. 됐어? 자, 그러면 그림을 또 우리 빡세게 그려줘야 되나 싶어서 얘들아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얘보다 노란색은 얘보다 더 빨리 올라갈 거란 말이야. 됐어? 자, 얘들아 너네 지울 필요 없고요.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잘 봐. 여기까지 보이겠죠? 잘 보세요. 원래 그림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너네 입장에서는 보기가 편하겠죠. 자, 조금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얘가 3,0이었잖아. 잘 봐. 똑같이 그리는 건데 얘들아 그것만 너네가 보기 편하게끔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여기 빨간색이 나와. 파란색. 봐봐. 여기가 7,2잖아. 그럼 생각해볼게. 저 두 개를 있는 직선 보여? 이 있는 직선이 2분의 1이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그림은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빨간색도 얘보다 가파르게 뭔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어디서? 3부터 7까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지금 얘가 이렇게 점점 올라와. 그러면 이 직선, 내가 이 그림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선생님, 여기서 먼저 만나는 거잖아요. 얘보다. 아니죠. 얘들아, 봐봐. 그림을 잘 봤을 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지. 그러면 얘랑 먼저 만나요. 그래서 그림을 똑바로 그리셔야 돼. 기울기를. 그래서 이 보라색의 별표 하나만 칠게요. 기울기에 따라서 뭘 먼저 만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봐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쭉 봐봐. 똑같이 평행을 그려볼게. 이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딱 지나죠?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가 될 거라고. 누구의 최대? A의 최대. 됐어? 자, 그럼 7,1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할게. 7,1을 대입하니까 2는 7 플러스 A가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 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왜? 얘보단 아래에 있어야 이 무리함수, 곧 이 무리함수보다 밑에 있을 거니까요. 됐어요? 자, 그럼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 점점점 내려오다가 얘들아 봐봐. 점점점 이렇게 내려올 거야. 점점점 내려오다가 뭐 해? 접하는 부분이 생길 거야. 얘는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아, 그럼 얘는 접하는구나. 그럼 접할 때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접한다는 건 뭐냐면 루트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b가 접하니 얘를 잘 정리해서 판별식은 0을 쓰면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 x 빼기 3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b 빼기 1에 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판별식 때려볼게. 자, 그럼 판별식은 그러면 2b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b제곱 플러스 3까지 나올 수 있겠다. 그럼 계산합니다. 4b제곱 날라갈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b 플러스 1 빼기 12가 0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넘길게요. 4b는 마이너스 11이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지금 여기 딱 만났을 때 b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1이지. 걔보다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 주셔야 되니까 정확한 거는 A가, 아니 B가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게 되겠죠.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야? 최소에서 최대를 뺄 거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5를 뺄 거니까 플러스 5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4분의 19로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마 이거 19번은 꽤나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림을 대충 그렸을 때 이 A에 대한 범위를 이 친구로 구했으면 아주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자꾸 강조하는 이 기울기를 잘 보셔야 돼. 얘들아, 직선이 나왔을 땐 기울기랑 한 점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처음에 이렇게 그린 이유가 아니 살짝 일부러도 있는데 처음에 좀 잘못 그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만 먼저 그려놓으면 니들이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얘들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좀 틀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우리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P라는 조건을 얘들아 두 실수 XY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요. 자, 원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까? 원. 자, 이 친구 X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Y 빼기 A의 전체 제곱은 8이다. 이거 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밑에 거는 우리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실수 XY에 되는 거니까 진리집합이잖아. 그럼 얘들 뭔가 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점. 자, 이게 뭔 말이야? P 교집합 Q. 곧 P랑 Q의 교집합. 만나는 부분이죠. 교점이죠.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교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뭔 말?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봐봐. 원하고 직선을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지금 내려가는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있으려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원이 나오면 뭐 하라고? 중심과 반지름을 잘 보셔야 돼. 그럼 반지름은 우리가 당연히 이 접할 때를 보시면 될 거야. 그러면 요 파란색을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D랑 R 중에 당연히 누가 더 길어? 그렇죠. R이 더 길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려면 D랑 R 중에 당연히 R이 더 크거나 같아주면 되니까 그냥 원과 직선과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점은 얘가 1,A고 직선은 어차피 우리 점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 얘 좀 주황색 좀 일반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이 친구들은 x 플러스 y 빼기 7은 0이다 라는 직선이 나올 수 있겠다. 됐어? 자 그럼 거리 D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셔야죠. 루트 뭐? 자 앞에 있는 개수들 1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리고 절대값 뭐야? 그대로 점은 대입하라고 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1 플러스 a 빼기 7이 나올 거야. 따라서 얘는 루트 2분의 a 빼기 6의 절대값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반지름이 뭐지 지금 이거? 루트 8? 아 답을 얘기해버렸어. 루트 8이죠? 그럼 2 루트 2네. 그럼 자 결론.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a 빼기 6이 누구보다?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절대값 a 빼기 6이 어떻게 돼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 정도 풀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절대값이니까 반대로 요렇게 반대랑 원래 거랑 사이 값으로 존재하겠고 양변에 6을 더하는 순간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수 A의 개수니까 2부터 10까지의 개수는 8개에서 1개를 더해야 되니까 정답은 9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20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왜 넣어놨냐면 다시 복습하라고. 이게 수학이라는 게 얘들아 중간고사 보고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필요가 꼭 있다. 누구처럼? 경우의 수처럼. 경우의 수도 계속 나오고 도형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볼 거는데요. 증명 문제죠. 근데 요거 하나만 조금 체크하고 갈게들아. 증명 문제 이제 선생님이 빈칸 추론을 연습을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들아 빈칸 추론을 이제부터 연습을 할 때 그냥 이제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빈칸만 찾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일단 얘들아 일단 우리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인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떤 명제에 대한 증명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볼 거야. 내가 봤을 때 21번도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요. 특히 이제 답이 5번인데 얘들아 이거 2, 3, 4로 찍는 친구 있어. 왜냐면 이거 아니, 그런 논리는 안 돼 얘들아. 2개, 3개니까 3개가 답이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의도한 거 아닐까 싶어요. 자, 명제부터 잠깐 볼게. 자, 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밑줄 하나 칩시다.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얘들아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를 잘 봐야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 세제곱 자 n 세제곱 빼기 2n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조건부터 틀려 먹으니까 당연히 다 틀렸겠지. 자 갑니다. 자 선생님 문제 쭉 읽으면서 가볼게. 주어진 명제 대우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얘가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거죠. 다 안 썼네. 자, 그럼 얘 대우를 때려 먹이게 되면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1번 뭐라고 써져서? 자, n이 뭐라고 써져서 3k 플러스 1이야. 자, 왜 3k 플러스 1로 뒀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n이죠. 3k는 3의 배수야. 근데 1을 더하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자, 그때 단 k는 잘 봐야 돼. 자, k는 나와있죠. 한번 봐 얘들아. 키에다가 0부터 넣으면 오케이 자연수니까 1부터 들어가면 되니까 0부터 가면 되겠다. 0 또는 자연수라고 해서 2, 3, 4번이 꽤나 괜찮은 보기가 됐을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랬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얘들아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돼. 0 넣으면 1이잖아. 그럼 n이 1일 때는 말이 절대 안 되겠죠. 왜? 2 이상의 자연수니까. 따라서 키에는 그냥 무슨 수?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 0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자연수다. 이래서 틀리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쭉 가볼게요. 그래서 뭐 n세제곱 빼기 2n이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전개 과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나 앞에 27의 세제곱, 27 곱하기 k 세제곱, 27의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k 빼기 1이라는 게 지금 3 곱하기 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돼 있어. 그치? 자, 그럼 생각해 볼게. 그럼 나 같으면 이 2를 넘깁니다. 그럼 이 2를 넘기시면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지. 얘가. 그럼 3으로 묶을 수 있겠네. 그럼 3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9k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k 제곱, 플러스 k 빼기 1까지 완성시킬 수 있으니 이 친구가 나가 된다. 그럼 정답은 일단 기본적으로 5번만 체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나까지 따져봤고요. 이제 다까지 볼게. 자, 다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두 번째, n이 뭐라고? 3l 플러스 1에. 자, l은 이때 0 또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도 이제 맞추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얘는 왜 0이 돼요? 넣어봐. 0 넣으면 n이 2죠. 그럼 2부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는 다른 거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이제 증명을 진짜 내버리면 애들이 많이 틀린다 이 말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본인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얘는 맨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 3 곱하기 9l의 세제곱 플러스 18l의 제곱 플러스 10l 플러스 2 더하기 다랑 똑같은데 그 다 앞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얘는 27의 l 세제곱 플러스 54l의 제곱 그 다음에 30l 플러스 4야. 그럼 맞춰보면 되는 거잖아. 맞춰봐. 27, 54 맞춰. 30l까지 맞고 3까지가 맞네. 그럼 뭐가 모자라? 그렇죠. 1이 모자르니까 다는 1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21번에는 조금 숨어진 함정이 있다라는 거 잘 보시고 문제 잘 읽어보시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자꾸 대입을 해보시면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막 찍는 거 아니고.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랑 나랑 명제가 참인데 그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 모든과 어떤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기억해봐.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얘는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한 개만이라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가부터 볼게 얘들아. 자, 일단 얘를 보면 x가 2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 있어. 그럼 일단 우리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 왜냐면 부등식이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당연히 누가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기본적으로 얘를 좀 더 크게 그릴 거야. 그럼 얘가 여기 2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을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누가? x가 0보다 작은 모든 애들은 여기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어디 있어야 돼? 0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다. 뭐가? 2 플러스 a가. 됐습니까?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얘는 포함 안 돼 있고 얘는 포함돼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올 거야. 자, 한번 더 해볼게. 자, 양수일 때는 어떤 실수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마찬가지. 큰 걸 하나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면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범위랑 x가 0보다 큰 거가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0보다 크다고 이렇게 가주시면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있게끔 만들어야 어떤 한 개라도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이때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a가 등호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시면 큰일 나요. 둘 다 안 갖고 있잖아. 그럼 공통이 없다는 거잖아. 공통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얘는 등호 붙이면 안 되니까 자, a가 뭐보다? 0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럼 얘들의 공통 범위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따라서 둘 다 만족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과 어떤을 잘 생각하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포함 관계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네 집합 사이의 관계로 오른 건데 자, xy에 대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집합 앞에 뭘 빼놓고 썼냐면 자, x, y라는 좌표를 잠깐 빼놓고 썼어. 왜? 전부 다 공통이니까.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것부터 좀 쓸 건데요. 자, A, B, C, D 전부 다 얘들아 이거 집합 문제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거 그냥 절대부등식 문제랑 매우 유사하다 정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친구 얘가 0이 되는 애 구할 거니까 우리 앞에서도 계속 했었죠. 다시 x 플러스 2분의 1y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y 제곱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냥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면 되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이게 귀찮아. 다시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더하기 0 이것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0이면 y가 0이고 x도 0이니까 얘는 그냥 0,0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해볼게. 얘들아, 밑에 건 뭐만 다르냐면 x 빼기 2분의 1y의 전체 제곱에 4분의 3y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선생님 빠른 게 아니고 얘들아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되셔야 되므로 y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얘가 0이면 x도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x도 0, y도 0인 0,0밖에 나올 수 없어.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a랑 b는 어떤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c부터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 자, 얘는 x 플러스 y랑 x 빼기 y가 0이 될 거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가 y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좌표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d 볼게. d는 그냥 이거네.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이 0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x랑 y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포함 관계를 주고 있잖아. 그럼 잘 봐봐. 포함 관계라는 건 가장 큰 건 얘들아 얘죠. C가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봐봐. D가 C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 됐어? 그리고 얘는 00밖에 안 되잖아. 얘들아 여기 00 돼? 안 돼? 돼. 근데 뭐 11도 되고 22도 되겠죠? 그럼 D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A랑 B는 똑같아. 근데 얘가 어디 안에 들어가고 D 안에 들어가고 얘가 C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X랑 Y가 똑같은 좌표랑 Y랑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거죠. 얘들아 봐봐. 좌표로 조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우리 함수를 잠깐 보시면 X랑 Y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됐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는 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거 왜 그런지 볼게. 요거 두 개. 그러니까 C는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D는 뭐만 갖고 있어? 얘만 갖고 있죠. 아, 그럼 얘만 갖고 있으니까 얘가 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0,0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아, 그럼 0,0은 얘는 D 안에 들어가 있고 D는 C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좌표 표현이다라는 것까지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니면 순서상 봐도 되는데 순서상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해석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알겠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A랑 B라는 집합을 준 다음에 집합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때 P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건 당연히 얘들아 A를 알고 있으니 나는 P를 좀 구해봐라 라고 할 건데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가부터 라까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 좀 해볼 건데요. 읽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P 교집합 A의 개수가 2개라는 건 A에서 몇 개를 갖고 오고 2개는 갖고 올 거고요. 나머지 2개는 갖다 버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됐어? 그럼 여기서 막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뭐 1, 3이 선택될 수도 있고 1, 5가 선택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은 뭐 이렇게 두고 일단 2개는 갖고 갈 거고 2개는 버릴 거다라는 거야. 그 말은 나중에 한번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 조건 볼까? 나 조건은 뭐야 얘들아? P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뭔 말이지? 다 알 수 있잖아. 이게 뭔 말이에요? 자, P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건 자, P에서 B를 빼. 근데 공집합이 돼서 그럼 B가 더 엄청 커야 되겠죠. B가 엄청 커야 되기 때문에 P는 B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볼 거야. 자,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해석해 볼까? P가 B 안에 포함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 P는 B의 부분 집합이구나. 자, 그럼 이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봐봐. 지금 보시면 P는 B의 원소들로만 구성될 거야. 그러니까 봐. 1, 3, 5, 7. A도 B 안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P는 B 안에 부분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30이라고 줬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30을 줬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중요하다. 얘들아, A 합집합 P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중에 B가 더 많아야 된대. 자, 그럼 일단 합집합의 개념 볼까? 얘들아, A 합집합 P라는 원소는 일단 무조건 1, 3, 5, 7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A 때문에. 그럼 P는 봐봐. P는 어쨌든 A에서 두 개를 가진다며. 그럼 뭐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P가 몇 개를 더 가질 수 있냐면 봐봐. 생각해봐. P 몇 개인지 볼까? 8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4자리를 꿰차고 있죠. 그럼 최대 맥시멈 몇 개까지 더 갖고 갈 수 있지? 3개까지 더 갖고 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때 P 차집합 A를 잘 볼 건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두 개를 버려야 된다는 상황이 일단 있을 거고요.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볼 거야. 그럼 얘들아, 그러면 일단 될 수 있는 것부터 좀 볼게. 일단 여기서 1, 3, 5, 7 중에 A가 다 갖고 있고 P는 요 나머지 3개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P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 자, P가 될 수 있는 거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1, 3, 5, 7은 제외 좀 시켜봅시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가질 수 있는 거 2, 4, 6, 8이 있겠죠. 일단 잘 봐. 2, 4, 6, 8을 가질 수 있긴 해.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몇 개는 빼줘야 되냐면 한 개는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3개만 더 채워야 되는데 이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는 버리셔야 되겠죠. 최소 하나는 버리셔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을 30이니까 얘를 잘 묶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30이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좀 커져야 될 것 같아. 그치? 숫자들이 커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몇 개를 더해보시면 8하고 6하고 4를 더해볼까? 그럼 큰 것만 더해보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면 얘는 18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더 필요하지?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2개가 1, 3, 5, 7 중에 2개를 더 갖고 갈 거면 5랑 7을 더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왜? 11을 더해야 30이 되니까 첫 번째 P의 후보는 뭐가 될 수 있냐면 4, 6, 8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랑 7을 가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P가 뭔가 완성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3개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생각을 하자. 그럼 나머지 2개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잘 들어봐. 14야. 예를 들어 14면 16이 되려면 아무리 큰 거 2개를 선택을 해도 어떻게 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봤던 것 같아. 일단 2개를 선택을 하고 2개를 버릴 건데 합이 30이 된다는 건 잘 생각해보자. 일단 맥시멈부터 찍고 봐야 돼. 이 2개를 골라. 그럼 14지. 그러면 얘 2개를 골라. 무조건 얘 2개 고를 거니까 12가 될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최소한 18은 가져줘야 되니까 18이 되려면 얘랑 얘까지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얘를 가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뭐 때문에? 30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이 2개 있지. 이 2개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랑 다랑.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운 거야. 추론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P는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P에서 A를 뺄 거니까 그냥 P에서 A를 빼는 차집합은 뭐야? 너무 쉽잖아. A가 있는 걸 뺄 거니까 A가 있는 5, 7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4랑 6이랑 8을 더할 거니까 정답은 18로 완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봐. 나는 그냥 P에서 B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P는 다 B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개수는 요 마지노선 4개 중에서 1개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합과 요거 2개를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느낌을 갖고 가셔야 된다. 완벽한 이거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해보는 경우의 수의 느낌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얘들아 천천히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합에 되게 주목하고 합을 구하고 싶으면 뭐부터 구해라? 맥시멈부터 잘 찾아서 하나씩 떨궈라. 이게 조금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알겠어?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5번을 볼 건데요. 자,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요. 요 정도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 조금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꽤나 출제되는 거고 내년에 미적분 1에서도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새로운 함수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함수 만들기. 자, 요게 어려운 이유는 너네가 이제 우리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GT를 잠깐 읽어볼까? 자, G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야. 자, 저
fx와 절대값 함수의 교점의 개수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저 1차 함수랑 2차 함수의 절대값 씌워진 거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함수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GT부터 파악을 해야 그래야지 GX를 알고 GX를 알아야 이 또 다른 직선과 만난 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볼 건데 얘들 봐봐. 분명히 절대값 나오면 범위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절대값 나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림은 좀 그려볼게. 얘들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내가 X축을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X제곱 빼기 2X를 그렸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때 그는 0과 2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양수 부분하고 음수 부분을 나눠서 볼 건데 당연히 이쪽 왼쪽 날개 부분은 양수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요. 밑에 있는 0과 2 사이에선 구덩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뒤집어 올렸을 때 얘가 절대값 함수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범위를 나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리고 부호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자, 부호 반대로 되는 경우는 뭐야? 뒤집은 경우겠죠.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가 나올 거고 그 외에 0보다 작을 때랑 또는 2보다 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더 오른쪽에 그리고 싶은데 이 패드맨이 이렇게 해서 다 옮길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볼 건데 지금 이 절대값 그래프라는 친구랑 이 직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t인 애와 몇 개 만나냐라고 해볼 건데 그럼 몇 개 그려보면 되겠죠. 그럼 직선 그려볼게 얘들아. 자, 처음 봐봐.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x 플러스 t를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점점점 내려볼 건데요. 잘 봐. 얘들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하나 만나지. 그 다음 어디서 만나? 위에 여기 올라가면 하나 더 만나겠지. 그럼 첫 번째 두 개가 만날 수 있겠어. 그럼 봐봐. 계속 올라갈 거야. 자, 이렇게 계속 올리게 된다면 어차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도 계속 만나니까 두 개는 유지가 될 거지. 아, 그러면 일단 GT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 GT는 첫 번째 두 개가 만나네. 두 개가 만나. 됐어? 근데 그럼 다시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렇게 뭐 하는 지점이 딱 생기냐면 접하는 지점이 생겨요. 접하는 지점에서는 잘 봐.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뭐야. 여기선 세 개가 나오겠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럼 봐봐. 접하는 거보다 조금 내려가 볼까? 자, 잘 봐야 돼.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야. 아, 그럼 네 개가 되겠네. 접하는 것보다 조금 내려가면 4개가 돼. 그러다가 어딜 지나면 이 0,0을 지나면 자, 선생님 이제 너네 이해를 보기 위해서 이 밑에를 지우겠습니다. 절대값을 볼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0을 딱 지날 때 보여? 0을 딱 지날 때 몇 개가 돼버리면 하나, 둘, 세 개가 돼. 그럼 얘 또 3개가 되네. 그래서 그러다가 0을 지나고 나서 바로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2개가 되면서 또 2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리다 보면 어떻게 돼? 또 여기를 지날 때 1개만 나와서 1개.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안 만나니까 0개가 나오는 게 될 거야. 너무 힘들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애를 좀 찾아볼 거야. 자, 기준점이 되는 애를 좀 찾아볼 건데 기준점은 딱 뭐냐면 첫 번째 뭐 할 때? 접할 때. 그리고 무슨 X절편을 지날 때죠. 자, 기준은 접할 때와 그리고 절편들을 잘 보시면 그 부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직접 니네가 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접하는 것부터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지금 이 x 플러스 t라는 친구랑 누구랑 접하냐면 노란색 위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접하는 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x 플러스 t가 접하니까 일단 갖다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t가 0이니 판별식을 때리게 된다면 1 빼기 4t죠? 그게 0이 나올 거야. 그럼 t가 뭐니? 4분의 1일 때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t가 몇일 때 4분의 1일 때는 3개 만난다고 접하니까 그럼 얘보다 어떠면? 올라가지. t가 절편이니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t가 4분의 1보단 클 때는 2개 만날 거야.
됐어? 그럼 4분의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해서 아까? 싹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 그랬지? 그럼 얘는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됐어? 근데 어디까지 얘들아? 그렇죠. 지금 이 0,0을 지날 때 3개 나온다 그랬죠? 그럼 0,0이니까 0,0, t도 0이 나오겠네. 그럼 t가 0보다는 클 때, 얘가 t가 뭐칠 때 0일 때 3이 나오겠지. 왜? 딱 그때만 3개 나오잖아. 그럼 다시 0보다 작아지면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그랬지. 오케이? 그럼 0보다 작아지면 2개 나올 거야. 어디까지? 2,0을 지나기 전까지.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2,0이니까 t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겠죠? 그럼 t가 마이너스 2일 때고 마무리!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내려가니까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거 어렵지? 다시 잘 들어야 돼. 지금 여기서 표기를 잘해야 되는 건 t가 4분의 1 때랑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야. 요걸 기점을 잘 보시면 돼. 봐봐. 얘 4분의 1 때는 요렇게 그려지니까 한 개에서 만날 거야. 그치?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얘보다 조금 내려가지. 진짜 조금만 내려가도 4개가 된다는 거. 다시 얘도 마찬가지. 0,0을 지나는 요 절편을 딱 지났을 때 0,0을 지나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 2개가 나오겠지. 올라가면 4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0일 때 기점, 4분의 1 때 기점. 마지막 여기 2,0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GT가 완성이 됐으니까 GT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두 번째 볼게. 그러면 얘들아 2분의 1 x 플러스 2는 그리기 쉬우니까 이 gx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잘 보세요. 오, 너무 쉬웠다. 잘 보세요. 자, 이거는 호흡이 너무 길어서 얘들아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갑니다. gx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gx 보면 얘들아 찍어보자. 0, 4분의 1, 마이너스 2만 찍어볼 거야. 그럼 자, 여기 마이너스 2, 0, 4분의 1 대충 이쯤에 찍으면 되겠죠? 자, 합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왼쪽에 그러면 얘는 노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계속 0만 나올 거야. 계속 0만 나오다가 구멍이 뚫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때는 1이니까. 그리고 1일 때는 이렇게 색칠해 보시면 될 것 같아. 1.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땐 2가 나오니까 또 2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 2고요. 여기가 1이지. 그래서 그다음에 0일 때 뭐 나와? 3 나오겠네. 3. 색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4분의 1까지는 또 4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분의 1 때 뭐 나와? 3 나오니까 3에 이렇게 색칠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일 때니까 2일 때 쭉 그어지는 이 노란색이 gx가 되겠다 라고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죠? 쭉 탁, 쭉 탁, 쭉 탁, 쭉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이때 얘는 뭐만 체크하면 돼? 2분의 1 x 플러스 2는 x절편하고 y절편만 보면 되겠죠? 자, 도와주세요. x절편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4,0이니까 뭐 대충 이쯤에 있겠네요. 마이너스 4,0. 그리고 0,2니까 여기를 지나겠죠. 그래서 그럼 밑에 여기서 벅 그리면 안 되더라. 벅 그렸을 때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나온지 안 나온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 돼? 플러스 1 나오죠. 그럼 얘 지나네. 여기 지난다고. 여기 지나. 마이너스 2,1 지난다고, 여기. 그래서 그 다음 0은 아까 0,2니까 여기 구멍 뚫려 있고요. 마무리 4분의 1 넣어볼까? 4분의 1 넣으면 얘들아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니까 2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대충 이쯤에 있겠네요. 됐어? 그럼 요점을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애를 쭉 그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직선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만나는 개수는 몇 개인지 세볼게. 여기 하나, 둘, 안 만나고 안 만나죠. 그래서 몇 개? 얘는 만나는 점은 2개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얘입니다.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출제 잘 되고 이거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 만들기는 아직 얘들 2등급인 친구들은 그 앞에 있는 것 좀 많이 하시고 그 앞에가 잘 돼 있으면 이걸 하시고요. 1등급이 난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가 절편인 것도 잘 생각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왜?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됐어? 자, 여기까지 17회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지? 자, 선생님 앞에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점수를 무조건 확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금 했던 25번 점수 확보할 문제가 맞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점수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흐름이 길잖아. 그리고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들아, 선생님 늘 말하지만 추기모를 5개 미만으로 틀려주면 좋을 것 같아. 5개 아래로 좀 틀려. 5개까지, 그러니까 기준 이하겠죠. 그러면 5개 이하 정도로 틀려주시면 학교에서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목표로 좀 합시다. 100점 너무 좋죠. 100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 차근차근 메꿔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베이스 꼭 70, 80점들을 전부 다 깔아놓고 위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밑에 것도 안 돼 있는데 위에 것만 공부한다고 잘 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알겠죠? 자, 잔소리가 길어졌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16회 또는 3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